전문가, 제가 알기로 이제 대표님께서 한 20년 넘게 이제 IT 쪽에 계속 몸을 담그고 계셨는데, 이제 업계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가장 힘드셨을 때도 있고 또 가장 행복하셨을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때 좀 힘들었고 어떤 때 좀 행복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이 ERP 같은 이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거의 뭐 평균 한 4년, 5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들려다 보면은 결국 일하던 직원들 중에서 그 신제품 개발에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 이 직원들이 낮에는 원래 했던 일 하고 야간에 또는 주말에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제품이 개발이 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신제품이 개발이 돼서 이 시장에 처음 내놓을 때는 사실은 품질에 그러니까 버그도 좀 많이 숨어 있고 그래서 신제품 개발해서 내놓은 그 다음 해는 정말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오는 과정이 제일 좀 힘들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뭐 저희도 일부 투자가 됩니다만 맘 놓고 R&D에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런 테스트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정말 정부한테 감사한 마음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니 뭐 빅데이터니 뭐 이런 모바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 도입되고 뭐 이런 거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많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로 다 변환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새로운 기술에서 누가 더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앤 사스 베이스에 그 다음에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그 개인의 업무와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를 사실은 이 모바일 기기에서 공존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나오는 신제품이 아마 획기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모바일 온 비즈니스 뭐 이런 개념의 그런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의 어떤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그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이 이 스마트 기기에서 동시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간에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화가 돼야 되고 내 활동을 플래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시간과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접합시켜서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인테그레이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한 두세 가지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국내 시장에 큰 기회가 올 거로 생각됩니다. 그 오기 전에 지금 그 가장 깜깜한 시기지만 이 시기만 넘어가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로 생각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결국 reuse, 재사용을 얼마만큼 창출해내느냐에 있습니다. 그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에 적합하게끔 아주 강한 훈련과 네.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프랙티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제일 쉬운 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것을 어떻게 널리 쓰이게 하느냐 하는 거가 더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메인테넌스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더 많아지면서 메인테넌스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부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잘 만들어야지 이 비즈니스로서 큰 수익성을 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좀 주목받을 만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제 분야밖에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일반론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뭐 나오는 그 트렌드에서도 뭐 빅데이터 얘기도 하고 또 저 미국에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이 보면은 결국 그 중간 과정의 어떤 그 브로커들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로 그 일반인과 그러니까 부특정 다수가 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쪽으로 변환하는 데들이 아주 큰 성장을 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소프트웨어 내지는 디지털의 특성이 바로 리얼타임으로 누구나 세계 어디서나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걸맞게 뭔가 준비를 하면은 그런 분야에서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께서 이제 이공계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요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좀 유독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숙제로.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공계 출신에서 이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이 좋은 인재들이 전부 회피하게 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은 그 다른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학생들이 그걸 기피하는 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대학의 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교육을 다 가르치는 걸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세상에 이제 어느 분야든지 소프트웨어가 자기 분야의 소프트웨어들을 안 쓰는 분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 창작을 하는 뭐 아티스트나 또는 이 작가들도 다 소프트웨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그 분야, 도메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IT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야지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모든 학과에서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좀 가르쳤으면은 좀 그 이공계를 회피하는 거에서부터 조금
대신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여러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이제 영리번을 창업을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좀 지금 요새 이제 창업도 많이 스타트업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줬는데 네. 사실은 이 원인을 잘 해야지 결과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딴 데서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하겠다 이거 해가지고는 이게 지속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을 꾸준하게 해가겠다는 어떤 의지와 진짜 일생을 내가 거기다 계속 걸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창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생각이 안 들면은 일단은 다른 사람 밑에서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 현명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지금 묵묵히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뭐 개발자라든가 좀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미국에 비해서 실제로 시작된 거는 한 20-30년 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그 바람직한 직업으로 꼽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 소프트웨어가 큰 가치를 창출해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참아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소프트웨어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갈 때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그 대표님의 삶의 철학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삶의 철학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인간 개인이 사실은 무한한 잠재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교육 시스템이 또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역량을 좁혀가는 식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을 더 발현할 수 있게끔 뭔가 끌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운이 넘어서 미국 MBA 공부를 하느냐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하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죽기 전날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어떤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